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조금 전에 양 기자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동작을에 꽁꽁 묶여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쪽 사정을 조금, 야당 쪽 얘기만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이 요즘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 제가 텍스트로 고른 것은 한겨레 기사지만 꼭 여기에 얽매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기사에 근거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잘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 기사 일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으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광주 광산을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된 기 전 부시장은 사흘째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공천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 전 부시장의 전략공천으로 출마 기회를 잃게 된 허동준 동작을 위원장은 이날까지 전략공천 재고를 요구하며 나흘째 당대표실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새벽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부시장을 차출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광주 광산을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천 전 장관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전략공천을 당장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천 전 장관 쪽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이른바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여론조사가 됐든 경선, 내부 경선 룰을 만들어서 후보들이 합의를 하고 그것 그대로 진행을 해서 예비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런 예비고사 없이 중앙당에서 또는 공천 어떤 심사위원회 같은 데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선 당의 원로들이 모인다거나 무슨 회의를 통해서 예비고사 없이 아무개를 내려보내는 그거 아닙니까? 전략공천이야말로 진짜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야 누구 하나 흠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전략공천은 어때 왔습니까? 우리나라 야당의 역사는 개인들 정치 실력가 김대중, 김영삼 우리 흔히들 그렇게 떠오르죠. 그 전에도 개파 보스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고요. 이 개파들의 이합 집산이나 합종 연횡에 따라서 당권이 오가기도 하고 당명이 바뀌기도 하고 집권의 힘을 얻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그래 왔습니다. 그 개파 자체가 저는 후진적이라거나 비효율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어두운 면, 특히 정치 자금에 관련돼서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비난하려 함은 아닙니다. 개인 명망가에 의해서 움직여 오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의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공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김 시대를 끝으로 저는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끝났고 앞으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설령 아주 걸출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훌륭하고 뛰어난 나머지 그의 곁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무슨 특별한 정치적 야욕을 갖고 자기 계파를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세가 형성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1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치는 전 민주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시대적인 전략공천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전략공천은 물론 선거의 효율과 최종적 목표인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선거 구도와 이번처럼 15군데에서 펼쳐지니까 신진 그리고 원로급 이들을 적절히 잘 믹싱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려면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때 전략공천의 원칙은 분명히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떠한 점에서 사람을 고르고 전국적 판세 분석을 우리는 현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선거의 메인 이슈는 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점을 아젠다로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타당, 새정치연합 같으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공격하겠다. 그런 점에서 여기를 전략공천으로 하고 이곳에 A, B, C, D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득의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겁니다. 김한길, 안철수 둘이서 저녁밥 먹고 들어 앉아가지고 쏙닥쏙닥해서 여기는 이 사람은 이번에 어때? 아니야, 여기는 꼭 나 한번 심어줘야겠어. 이거 6.4 때 광주 직할시장 이렇게 하다가 윤장현 파동 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불과 지금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원칙이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설득에도 실패하고 있고 아직도 꼬여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차라리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두 대표는 완전히 손을 뗀다는 선언을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맡길 때 공천심사위원들에게 현재 새정치연합이 처해 있는 당의 상황과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것쯤은 브리핑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하되 최종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고 손을 띄는 게 나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략공천도 이루어졌더라면 누가 되든 간에 반발하는 측을 설득할 명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어느 공천이건 아무리 잘해도 완전히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경쟁에서 떨어지면 서운하고 서운한 사람은 입빛쭉 내밀고 수군거리고 다니고 된 사람의 안 좋은 쪽 들추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명분이다라는 거고. 저는 동작을의 문제는 동작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실은 광주에서 시작된 거로 봅니다. 광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거면 광주 전체에서 한 명 뽑는 시장 선거가 아니고 서너 개 동에서 사람 하나씩 뽑는 국회의원이니까 광주 광산 을에 누구를 내보내든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천정배 사선에 중진이 내면서 시작이 됐죠. 그럼 천정배가 거기에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김한길과 안철수가 어떻게 판단했느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이나 징후로 보자면 천정배가 거기 나오는 게 못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동민이라는 비교적 젊은 48살이면 꼭 젊다고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의 기준보다는 출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동민 씨 여기에 냈어요. 연고도 있고. 그리고 광주 출신의 MBC 기자였던 박광온 대변인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전라남도 쪽, 목포인가 어디 해안 쪽 출신일 겁니다. 김한길 대표하고 가깝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마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이 사표를 내고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고 공부를 좀 더 하겠다 이러니까 그 권은희를 기억하는 많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내면 어떻겠느냐. 광주의 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지 못한 채 천정배 전 의원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심 박광온 또는 권은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동민 씨를 개소식까지 한 사람을 갑자기 동작을로 뺍니다. 근데 동작을에는 누가 있었나요? 특별히 아직 무주공산이긴 하지만 정치고 뭐고 간에 다 사람의 신의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출발점인데 기동민 씨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당협위원장을 10년째 동작을에서 하고 있던 허동준 씨 지구당 위원장이었죠. 옛날 말로. 중앙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같이 학생운동했고 고생도 막 같이 했고 또 공교롭게도 고
김근태 의원 밑에서 함께 보좌관, 비서관 이런 거 하면서 고생을 한 식구의식이 참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년째 있으면서 허동준 씨는 정동영 고문한테도 한번 양보했고, 이계한 의원한테도 양보했고, 3번을 여지껏 양보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친구한테 양보를 해라. 그것도 친구가 여기 올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니 사단이 나고 시끄러워지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면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가 나서서 허동준 또는 기동민을 물러서라거나 네가 참으라거나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거나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왜? 가장 기본적인 면, 인간적인 면, 예의 이런 거에 있어서 놓쳐버렸으니까. 여기에 무슨 선거에 여론조사 수치를 들이댄들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해야 지명받은 기동민 전략공천 피지명자가 나흘이 되도록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전략공천이 아닌 거죠, 이미.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투명하지 못한, 그다음에 자기들이 분명히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원칙이나 전략 부재인 상황에서 그때그때 아이디어나 순간적인 것으로만 해보려는 그런 원칙의 부재, 전략의 부재 때문에 이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누구도 너무나 꼬여있고 누가 나서서 말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내부 회의,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이제 자존심 따지고 밀어붙이는 국면으로 나가면 서로 잡음만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통에 신망은 이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730 재보선의 비중과 이런 건 다 알면서도 선거 전망은 대단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한길, 안철수는 밝힐 건 밝히고 사과할 게 있다면 하고 전체 회의에 붙여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광주와 동작만 풀리면 사실 나머지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군데 공천 때문에 이렇게 시간 허비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세월호 저렇게 되고 있는 거 보아라.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내야 할 가장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